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문다의 얘기를 한 절반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유동규 본부장 그리고 이제 김만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이화영의 녹취록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이화영 녹취 파문과 파문에서 나온 요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로비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요, 우선, 이 문다와 관련해서는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요거 계속해서 큰 뉴스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자, 문다가 지금까지 이제 과태료를 위반한 거, 문다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세 차례다, 네 차례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총 11번 이상을 최소 11번이니까요. 11번 이상을 지금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압류 처분 받은 바 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같이 범법행위를 하는 인간이 바로 문다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기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다혜가 자기 아버지가 2022년도 이제 5월에 문재인이가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그해 연말에 왜 연말 되면 자선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선행사를 한다고 이제 했어요. 자선행사를 했는데 그 자선행사 하에서 그거를 전부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 공지를 다 해놓고서 실제로는 기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문다의 문제이니까 이재명 못지않은 부패 카르텔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재명이도 걸려드는 게 뭡니까? 이 범인들하고 경제 공동체. 예,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과 문다혜는 경제 공동체. 요게 이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경제 공동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 문재인과 문다혜 얘기를 하면서 이 공동 범인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이 경제 공동체라고 했더니 문다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공동체 좋아하시네. 너희들 그걸 한번 맛봤지? 그게 뭐냐? 너희들 한번 맛봤지? 이게 국정농단으로 너희들 한번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또 거르려고 웃기지 마. 나는 운명 공동체야. 이랬잖아요. 야, 이 뻔뻔스러운 인간들. 이렇게 뻔뻔하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SNS에 입장을 내놨는데 문다혜든 문재인든 아직까지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요게 인간입니까? 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무슨 대통령하고 대통령 딸을 하고 말이죠. 참 정말 대한민국이요.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좋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유동규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는 국민훈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훈장 모란장 최고 좋은 거. 예. 이 유동규가 아니었으면요. 이재명이가 지금 이거 볼만하죠.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아요. 자, 유동규가 저 정도로 막아내는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발언이 이화영 녹취록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재량동 재판이 시작됨을 계기로 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이게 변호사비 대납,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노비, 요런 거가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재명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까지 해서 재판이 이제 4개가 되는데, 총 재판은 4개지만은 11개 범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형량을 어느 정도 받겠느냐. 왜냐면 이제 11월 15일하고 25일 날 재판 결과 2개가 나오잖아요. 요게 또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곽규택 의원이 이 국정감사에서요. 요거를 챗 GPT한테 물어봤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본 결과를 아니면 PPT를 딱 띄워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요걸 보면은요. 전부 다 합치면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챗 GPT.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도 지금 범죄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합치면은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왜 그러냐면 이제 곽규택 의원이 이 박지원이가 또 방방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압 차원에서 요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러한 내용으로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목소리가 조금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좀 감기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문다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다의 이 문제가요, 우선 이제 이 과태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과태료가 무려 11차례, 최소한도 11차례나 이 과태료 납부 통보를 받았다. 자, 이렇게 이제 상습 체납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차례.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두 대잖아요.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캐스퍼의 경우에는 2024년도 금년 4월 달에 명의가 이전돼서 문다이가 끌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문재인이가 10여 년간 몰아왔던 소렌토 R이라고 하는 차를 이 문다이가 몰고 있었다. 이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요, 이 소렌토가 가지고 있던 과태료 한 두세 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몰고 있는 캐스퍼,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이제 넘어왔다. 그래서 그게 걸린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다이가 소렌토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이름을 갖다가 문다이로 바뀌면서만 이게 과태료를 받은 건지, 아니면 문재인으로 이름이 있으면서 문다이가 그냥 임의로 문재인 차량을 끌면서 과태료를 받은 건지, 요게 이제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요, 문재인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렌토를 끌면서도 문재인이 이름으로 끌는 소렌토, 그거를 문다이가 몰고 다닌 것 같아요. 자, 요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최소 11차례다. 예, 11차례.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캐스퍼의 경우에는 금년도 8월에 제주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거를 내지 않아갖고 압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2023년도 6월이니까 요거는 이제 소렌토 일대가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 6월에 이때는 서울에서 압류 처분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압류 처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때는 그러니까 요게 캐스퍼가 이제 문재인 차량일 때 이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이름으로 된 차량을 문다이가 지멋대로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차를 쓰다가 이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명색이 그래도 대통령 딸인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요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이 법치, 그러면 지네 아버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래도 명색이 어쨌든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는 그러면 이제 최소한도로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아예 대놓고 무시한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그 다음에는 문다혜가 자선, 그러니까 기부하겠다는 전제하에 연말 자선 행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연말 자선 행사를 가졌는데 기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어디서 나왔느냐? 먼저요, 요 관련 이제 다다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다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다다 프로젝트에 다다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다다 프로젝트를 이 다다 프로젝트가 이제 뭐냐면 연말,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재단인 칸 파운데이션에 기부하겠다. 그러면서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그 돈을 가지고 미술 교육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다 프로젝트 전시 공간에서 일주일간 전시를 한다. 자선 행사를 한다. 그래서 그 다다 프로젝트 제목이요, 2022년 12월 다다스, 이게 복잡해요. 체리티 2022 미스테리 바자. 미스테리 바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썼어요. 이것도 또 유식하게. 근데 이거 사실상 먹튀한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먹튀. 왜? 이 칸 파운데이션에다가 이 자선 이 행사를 해가지고 나온 돈 수익금을 전부 다 그 칸 파운데이션에 주기로 했는데,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칸 파운데이션에는 단돈 1원 한 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여기 경매 방식이 이제 왜 미스터리 경매나,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라는 말 속에는요, 대개 이제 작가 이름도 보고 작품도 보고 내가 이제 얼마 살았다, 요게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건 나 일종의 이제 입찰 형식이니까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낙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 액수가 2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2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이 자선 프로젝트에 자선 연말 행사에 참여한 작가가 35명. 그러니까 20만 원 곱하기 35 하면은 700만 원이잖아요. 최소한도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작가의 작품을 내가 사게 됐는지 그때는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참여자에게는 액자를 씌워 보내드립니다. 요런 아주 친절하게 사기치는 사기까지 쳤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다 프로젝트가 됐는데 여기 밑에 다 나오잖아요. 예. 영어로 나오잖아요. 다다스 체리티 2022 미스터리 바자 딱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제가 이거 조금 키워볼까요? 예. 자, 요렇게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체리티 행사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거 전부 먹튀. 예, 먹튀. 요 CAN, 이 칸 파운데이션인데 이건 이제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칸 파운데이션에서 작성하고 있는 이 기부자 명단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이 기부자 명록에 그러면은 이 문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다의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다다 프로젝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떼어먹은 거죠. 먹튀한 것이죠.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것은 뻔한 거 아니에요. 왜? 이 문재인이나 문다이나 돈의 노예들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돈의 노예들. 그러니까 이게 내겠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야, 대놓고 사기극. 이 정도가 되면 문다혜와 문재인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범죄 공동체라고 이제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경제 공동체가 과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하고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경제 공동체.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이제 이 문다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제 공동체다 문재인하고 요게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일가의 그 압수수색, 문재인 포함해서 이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별게 다 나왔는데 별게 다 나왔는데 이제 우선 이 캐스퍼 요 차량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그다음 캐스퍼 이전에 소렌토 R 요것만 보더라도 이것도 사실상의 경제 공동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를 샀다, 이타 샀다, 졌다 샀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된 거고 또 최근에 제주도 별장 3억 8천 요것도 경제 공동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문다의 이름만 빌린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지. 아버지 거지요. 문재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거의 주인 이름이 송기인으로 돼 있잖아요. 제일 친한.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책자. 이게 문재인의 운명을 출판했는데 돈은 누가 받았어요? 문다혜가 2억 5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2억 5천만 원. 요것도 중요한 경제 공동체.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평산책방. 이것도 사실상 이 생활비 말하자면 문다혜 돈 대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산 평산 책방을 만드는데 문다의 아이디어가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다. 이건 뭐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산 책방과 관련해서 반려견 달력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 책방의 굿즈 이 상품도 팔아먹고 상품화 시켜서 이거 전부 돈 어디로 가겠어요? 문다혜한테 가는 거라고 보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양평동 주택이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요것도 말하자면 경제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양평동 다가구 주택도 이 문다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2020년 말경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살았잖아요. 같이. 그리고서 그 다가구 주택은 전세를 줬나요? 월세를 줬나요?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사서 등기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비 왜 그 임대를 줬으니까 돈을 받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청와대 직원이 다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팔아먹을 때 매도 차액이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매도 차액이 무려 1억 4천이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기가 막힌 것이죠. 이러니까 문다혜하고 문재인과는 경제 공동체가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문다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제 공동체라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가족이야.
예, 이 정도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 문재인을 맡다가 검찰에서 수사하려고 그래? 차라리 나를 밟고 가. 내가 말이 되겠어. 밟힌. 이런 뻔뻔스러운 입장을 낸 게 문다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문다혜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사진,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사진 있잖아요. 남자 사진. 요게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이제 뭐 XX의 관계일 가능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별의별 루머들이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찰스 장이라는 인물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인물인지 또 다른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남자 관계가 이게 간단치 않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이나 CCTV 영상에 나오는 그 남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거는요, 40살이다. 그리고 아마도 예술 활동하는 예술가인 일 가능성이 많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는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꼼짝 안 하고 있는 문재인과 문다혜. 야, 경제 공동체, 범인 공동체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CCTV 동영상에는 남자. 요 남자의, 지금 이제 뒷모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측으로 지금 가는 사진 보셨죠? 아주 뭐 다정하게 가지 않습니까? 예, 자, 요거 보시죠. 우측으로 지금 걸어가는 사진. 예, 요 사진, 이 동영상에 나오는 거. 요걸 보면, 예, 지금 이게 자세히 나오잖아요. 예. 요게 이제 또 요 남자. 예. 요 남자가 말하자면 이 불륜설의 지금 이제 주인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좀 오랫동안 사귀었다. 또 이 사업을 좀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김용호 연예부장이 최초로 요 찰스 장, 죄송합니다. 요거를 공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도 지금 계속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끝내고, 자, 이제 간략하게요. 여러분들도 아주 피곤하실 거예요. 이거 이재명 얘기 근데 이재명 얘기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얼마나 절변피라서. 예.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 찾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이제 유동규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사건 제가 그래서 국민훈장, 예, 모란장이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유동규가 여기저기 이제 방송,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서 지금 이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보면 지금 이제 유동규가 굉장히 바빠요. 특히 이제 이완영 녹취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장동 재판에서 얘기한 거 바로 엊그제죠. 이거를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법원 로비를 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법원 로비. 자, 왜 그러느냐? 네. 법원 로비를 이제 충분히 했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친형 강제 입원, 요거 때문에 이제 공직선거법, 혐의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쭉 받아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증인과, 유동규 본부장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정에서 최근에 이제 한 거 말을 본다면은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 유동규가 말하자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1심 재판부는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180억 원짜리 그 판사 친구한테 사업하는 친구한테 180억 원을 줬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폭로해서 이것도 이제 인과가 해산된 바 있고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80억 2심 재판부에서 이제 300만 원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권순리가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권순리가 이제 이 권순리한테 집중적으로 로비하려고 8번이나 대법원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권순리한테 들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유동규한테 김만배가 뭐라고 하느냐? 걱정 하나도 하지 마. 형님이 누구냐? 딱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얼마 누가 찬성하고 이 권순리를 통해서 들은 얘기 중에 이 대법관 중에 누가 유죄고 누가 부재다. 이거 일일이 다 메모로 써줬다는 겁니까? 커피방에서 그 커피 냅킨에다가 일일이 다 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딱 들어맞았다는 거잖아요. 딱 들어맞았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 판결문 내용, 판결문을 전망했는데 실제로 판결문이 까지는 걸 보니까 7대5로 정확하게 말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6대6, 권순위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권순 5대5에다가 권순위가 들어가 6대5로 바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까지 들어가서 7대5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결문을 나중에 봤더니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알려준 내용 그대로 판결문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제 폭로하고 있는 김만배의, 이 권순이라는 노비 내용, 요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요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최근에, 이 김만배가 이제 재판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 김만배의 이러한 아주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이 변호인들이,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났다. 그래, 난리가 나고, 이재명 변호인이, 아니, 사법부 병행을 갖다가, 왜 흐트리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아니, 네가 뭔데 사법부 병행을 얘기해? 이러면서 또 다시 재판부, 사법부 병행을 두고서 두 분이 싸우니까, 재판이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왜 사법부 병행 갖고 싸우냐? 싸우지 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끝난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법원, 그러니까 권순일 로비, 이게 제일 주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요게 이재명한테 이재명의 로비에 넘어간 판사는 과연 누구겠느냐? 그래서 이제 권순일이가 1등이 되는 것이고요. 2등은 누구냐? 강규태. 왜냐하면 강규태는 재판을 갖다가 계속 질질 끌어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사표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3등, 4등은 누구냐? 지금 이제 이 한상진 부장판사, 그 다음에 김동현 부장판사, 예, 한성진하고 이제 그 다음에 김동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판사는 누구냐? 당연히 신진우 부장판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 바로 이렇게 돼서 이제 이재명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과연 얼마를 선고받느냐. 이게 이제 우리 관심사항이 되겠는데,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법조인들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거 형량을 다 합치면은 한 미니멈 30년 이상 간다. 예서부터 시작해가고, 무기징역이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요게 이제 이 곽규택 의원이 이제 국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15년에서 20년이 간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요걸로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예. 백현동 개발 비리가 5년에서 7년, 대장동 개발 비리가 8년에서 12년, 우의대가 5년에서 7년, 성남FC가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 1, 2년, 의정교사가 2, 3년, 대북송금이 70년. 그러니까요, 지금 공직선거법하고 의정교사, 요거는 지금 법조계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요 백현동, 대장동, 우의대, 성남FC, 대북송금은 법조계 이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한 15년 정도 미니멈 이 정도 때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자, 그래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챗 GPT가 15년에서 20년 최종적으로.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이게 최소한으로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작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오직해야 이걸 가지고 박지원이가 이제 시비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챗 GPT한테 물어보면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이 박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재명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있는 사건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또 많은데, 그런까지 다 합치면 이재명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최소 25년에서 30년부터
무기청에까지 이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